지금 바로 즐겨 찾는 중고 앱을 열고 캠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충격적인 변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유명 텐트는 극심한 수요로 인해 원래 소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동일한 명품이 절반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버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야외 캠핑과 산행이라는 낭만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전문 캠핑 트레일러와 대형 SUV가 끝없이 몰려들어 주요 고속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 예약은 글로벌 아이돌 콘서트에 맨 앞줄 티켓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토록 강렬한 열정과 화려함으로 타오르던 캠프파이어의 시대는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조용해지고 있다. 확실한 경제 데이터와 시장 통계는 급속도로 쇠퇴하는 레저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때 캠핑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고급 장비를 제조하는 바로 그 회사들은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백 개의 캠핑 장비 전문 매장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 캠핑 산업에 이런 갑작스럽고 총체적인 몰락을 초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패션 트렌드가 그 불꽃을 잃어가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경제적 충격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캠핑 제국의 몰락과 그 표면 아래 숨겨진 돈의 배신을 밝혀낼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려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집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킨 순간이다. 국경이 폐쇄되고 비행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안전한 자유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캠핑은 일반 대중과 엄격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족이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탈출구로 떠올랐습니다. 붐비는 실내 공간의 건강 위험 없이 휴가의 느낌을 제공하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캠핑이 취미에서 트렌드로 바뀌면서 모두가 서둘러 텐트를 샀고 SUV 판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아름다운 캠핑 사진이 넘쳐나면서 고급 장비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들어서면서 이 거대한 경제 거품은 마침내 시장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럭셔리 브랜드 스노우피크의 2023년 순이익이 99.9% 급감했다. 한때 수백억 원을 벌던 회사가 1년에 고작 1,000만 원 정도 벌었다. 코베아 코베 같은 국내 선두업체들은 연속 적자를 겪었고 헬리녹스 같은 탄탄한 브랜드들은 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번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입장벽의 배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텐트 하나면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단 총 비용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가격표의 현실은 누구라도 비명을 지르기에 충분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가족용 거실 텐트 하나의 가격이 200만 원에 달해 많은 초보자들이 이 취미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자, 테이블, 침낭, 조리도구까지 추가하면 500, 600만 원은 쉽게 볼 수 있다. 캠핑은 소형 중고차 구입만큼 비용이 드는 엄청나게 비싼 취미로 변모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구매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캠퍼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현실 점검으로 이어진다. 한국 캠핑 문화는 유난히 집 전체를 옮기는 수준의 짐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면 무거운 차를 싣고 텐트를 치느라 밤 10시쯤 지쳐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날 아침에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캠핑객은 오전 11시 체크아웃 시간까지 모든 것을 서둘러 포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텐트와 힘든 노동에 직면해 떠날 때보다 더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주기를 몇 번 반복한 후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이러한 회의론이 시작되면서 캠프장의 탐욕스러운 사업 관행이라는 형태로 또 다른 큰 타격이 지역 사회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많은 캠프장 소유자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박당 3만 원이던 요금이 이제는 7만 원, 심지어 10만 원까지 뛰었다. 요즘 럭셔리 글램핑장은 여름 성수기에는 30만, 50만 원 선을 받는다. 많은 인기 사이트에서는 이제 1박 예약을 엄격히 거부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토요일 밤에만 머물 계획이더라도 이틀 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캠프장 소유자는 기본 2인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추가 인원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더욱 부풀립니다. 방문하는 손님과 그들의 차량에도 높은 일일 요금이 부과되어 재정적 좌절감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숨은 옵션까지 추가되면 1박 숙박료는 20만 원이 쉽사리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압이 낮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는 등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프장은 종종 너무 혼잡하여 이웃의 사적인 대화의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제 계산을 하고 캠핑이 더 이상 비용 효율적인 여행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돈을 에어컨과 전문적인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편안한 호텔에 쓰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캠핑은 곧 좋은 가치이다라는 공식은 일반 대중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러한 붕괴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은 팬데믹이 끝난 후 우수한 여행 대안이 갑작스럽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이 다시 열리고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붐비는 인천공항은 다시 한번 휴가객들이 선호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텐트값만 있으면 일본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외출하는 헌신적인 캠핑객의 수가 24%에서 1%로 급감했습니다. 추정되는 700만 명의 캠핑 인구 중 대부분은 장비를 보관함에 먼지가 쌓이는 유령 캠핑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구매 습관은 해외 앱으로 극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은 국내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는 저가형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20만 원짜리 국내 브랜드 텐트가 중국 앱에서는 5만 원에 팔린다. 품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1년에 2번만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저렴한 품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고객은 실제 매장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아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에 참여합니다. 이에 동네 캠핑장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흥미로운 기술 변화도 전통적인 장비 시장의 종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도입은 VEL 기술을 사용하여 현대 캠핑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VEL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대용량 배터리로 가전제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기존의 많은 캠핑 장비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캠핑객들이 기본적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무거운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위험한 가스버너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자동차의 코드만 꽂으면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용 에어컨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가 끝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왜 값비싼 가스통이나 특수 랜턴을 사겠습니까? 기술은 장비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의존해온 기존 고급 장비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제 국내 캠핑 시장은 중간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극심한 양극화 상태에 돌입했다. 소비자들은 일반 가족 캠핑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극도로 미니멀하거나 극도로 럭셔리한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은 비용과 노동력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서 자는 또는 배낭 여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유층 소비자들은 모바일 호텔 체험을 위해 수억 원 상당의 캠핑 트레일러를 구매하고 있다. 평균 쌓인 가정용 텐트와 바비큐 시설을 중심으로 하던 거대 중견 시장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이러한 정확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이웃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합니다. 일본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유루캠프를 계기로 엄청난 캠핑 붐이 일었지만 결국 버블이 터졌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일본의 캠핑 열풍은 식어 한때 인기를 끌던 많은 캠핑장이 폐허로 남았다. 산지를 사서 캠핑장을 짓던 사람들은 부도가 났고 중고 장비가 푼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 넘쳐났다. 한국은 현재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아마도 자신의 쇠퇴기에 있었던 이웃 국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일 것입니다. 이번 불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캠핑 붐에 뒤늦게 투자한 소상공인의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토지만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 힘입어 은퇴 저축 전체를 새로운 글램핑 장소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들 기업가들은 글램핑이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들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캠핑장을 짓기 위해서는 15억, 20억 원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고객이 사라지는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에게는 전기 및 유지 관리 인건비와 같은 고정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전통 캠핑장을 찾는 전체 방문객 수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고급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건설비 30억 원이 드는 수도권 인근 캠핑장은 10억 원을 들여도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캠핑 산업의 몰락은 단순한 계절적 유행이나 인기의 변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소유주와 브랜드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고 시장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업계는 저렴한 국제선 항공편과 같은 강력한 여행 대안의 폐함으로써 총체적인 구조적 실패를 겪었습니다. 국내 브랜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전기차가 가져온 급속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삶에서 캠핑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투기적 거품이 마침내 거치고 나면 진정한 아웃도어 애호가들에게는 더 건강한 적응 기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진정으로 캠핑의 본질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과 트렌드를 따르는 기업가들에게는 구조 개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창고를 살펴보세요. 어둠 속에서 먼지가 쌓이는 고급 텐트가 있나요? 아니면 다가오는 겨울 주말을 위해 값비싼 캠프장을 예약하기 위해 이미 약간의 돈을 썼습니까? 모닥불의 낭만적인 깜빡임 뒤에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차갑고 어려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열된 열정의 시대가 남긴 재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10조 원 제국 이야기는 돈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일깨워준다. 연기가 거치면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 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치 제한을 재정의해야 하는 시장을 보게 됩니다. 이번 버블에서 얻은 교훈은 한국의 레저 산업이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장비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테스트는 소셜미디어의 과대 광고 없이도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미래의 캠핑 트렌드는 값비싼 장비 전시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자연과의 진정한 연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캠핑 제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보려면 10조 원이라는 헤드라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기술 통합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야외 활동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캠프파이어의 빛은 작아질 수 있지만 진정한 관심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경제 현실은 시장에 오랫동안 늦어졌던 필요한 조정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투자자와 기업가는 단기적인 팬데믹 붐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캠프장 소유자에게 더 나은 시설과 더 투명한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고급 아웃도어 장비에 대한 맹목적인 지출의 시대는 보다 계산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우리 시대를 위해 계속해서 경쟁할 것이며 국내 여가 활동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의 레저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캠핑 열풍은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일본에 버려진 캠프장의 유령은 탐욕이 열정을 능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캠퍼들은 최고의 추억은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보내는 조용한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계 재편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미니멀 백패커이든 럭셔리 글램퍼이든 산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겪는 우리의 여정은 끝나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형성하는 숨겨진 힘을 탐구하는 일상경제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